네,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지난 시간엔 좋은 기업을 고르는 방법과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예고해드렸다시피 오늘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두 청년들,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. 지금부터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는 취업 성공 꿀팁! 2탄을 시작하겠습니다. 요새 블라인드 채용으로 직원을 뽑는 기업들이 많아졌잖아요. 스펙을 안 보고 공정하게 뽑는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일까요? 블라인드 채용이란 좀 간단히 말해서 불필요한 스펙들은 걷어내고 동등한 기회를 모든 지원자에게 주는 채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사실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뭐 불필요한 스펙을 제거한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스펙을 보지 않는구나 라고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블라인드 채용은 완전형 블라인드가 아니라 사실 선택형 블라인드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회사다 그러면은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능력을 보겠죠. 혹은 뭐 외국계 기업이라면은 외국어 능력 볼 수도 있고요.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성별이라든가 가족관계, 뭐 학벌, 뭐 이력서의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걷어내고 필요한 요소들만 보겠다 하는 게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도 학벌, 지역, 가족관계 이런 것들 보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공정하게 채용을 하겠다는 어떤 마인드가 들어있는 채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럼 제 직무 능력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? 직무 능력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무를 잘하고 그 능력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렵죠. 그래서 다행히도 국가에서 많은 전문가들이랑 함께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것들을 정했습니다.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은 NCS라고 하는데요.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의 또 수준과 어떤 정도를 알 수 있는 표준안이에요. 그래서 이 NCS 같은 경우에는 내 분야에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, 내가 일을 10이라고 치면은 내가 지금 정도가 내가 잘하는 수준이 1인지 5인지 7인지 궁금하다 이럴 때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위에 상단 메뉴에 경력 개발 페이지가 있어요. 여기에 NCS 능력 진단, 직무 능력 진단에 들어가시면은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. 여기서 체크해 보시면은 점수까지 나와요. 내가 몇 점인지. 그러면은 지금 뭐 교육이나 IT 쪽에서 이제 몇 점 정도 지금 직무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조금 객관화해 두시는 게 좋아요. 내가 지금 몇 점 정도의 직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, 나는 어떤 직무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화된 지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NCS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?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어떤 직업기초 능력을 요구하는지 총 10가지의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어떤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좀 탐구해보고 찾아보면 좋겠어요. 이 능력들을 찾아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공부해야 돼요. 이 NCS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. NCS를 단순히 뭐 누가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.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문제에 답을 맞추는 게 아니야. 뭐 1번은 2번, 2번은 3번 이렇게 답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NCS의 어떤 문제 특이점이 뭐냐면은 바로 직무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. 실제로 이 문제 자체가 내가 지금 지원한 그 직무에서 실제로 하는 일들에 관련된 문제 상황들을 줍니다. 그것들을 직접 골라보시고 답을 매겨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면접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는요, 그 면접이 좀 두려워요. 너무 떨려서 표정 관리도 잘 못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혹시 그럴 때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팁 있을까요? 사전 경험을 많이 해본다는 거는 결국 많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. 그렇죠?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추천드린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조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과 함께 모임의 좀 스터디 같은 걸 좀 열어보시는 건 괜찮아요. 실제 면접 방식을 경험해 보시는 건 좋고요. 그런 게 좀 힘들다, 여건이 안 된다, 난 친구가 없다,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네. 그러면은 요즘 뭐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. 스마트폰을 앞에 거치해 놓고 내가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고 카메라 앞에서 직접 면접을 봐보는 연습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면접의 어떤 꿀팁 한 가지 자꾸 얘기해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사실 뭔가를 너무 많이 갖고 싶으면은 그만큼 욕심이 생기고 그만큼 이거를 못 얻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이 생기고 더 떨리게 되는 것 같아요. 회사가 나를 안 붙게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, 나는 나답게 자연스럽게 할 거야 라는 마인드로 하면은 오히려 편안한 상태로 내 이야기들을 담담히 할 수 있어요.
저는 경험의 정도가 긴장의 정도를 결정한다. 반대로 한다면 긴장의 정도는 경험에 따라서 결정된다. 많은 경험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압박 면접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. 그런 공격적인 질문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? 압박 면접을 받다 보면 너무 성급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. 좀 여유를 가지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. 질문을 듣고 3초 정도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해도 괜찮아요. 그리고 계속 압박을 받다 보면은 상대방의 의도와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만약에 잘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한 번 더 정중하게 여쭤보는 거죠. 혹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? 질문을 하셨던 것들을 들으면서 내가 또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 시간을 벌 수 있겠죠.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.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보다는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? 라고 물어보면서 시간을 버는 거죠. 사실 압박 면접은 이 사람이 공격을 하잖아요. 좀 방어를 해야 돼요. 방어할 때 중요한 게 뭐냐? 너무 꾸밀라고 하다 보면 말려요. 이 면접관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허점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 이 사람이 과연 꾸며진 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지 그걸 계속 물어내기 위해서 압박 면접을 하는 거거든요.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모르면 모르겠다, 알면 알겠다,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나아가시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제가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면접의 주도권을 직접 가지고 오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럼 장점을 어필하는 방법과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장점은 성격적인 측면과 능력적인 측면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. 성격적인 측면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이 업무에 어떻게 기여하고 어떻게 적합하게 보여질 수 있는가.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직무들을 할 때 내가 가진 능력들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. 예를 들어 내가 사무직이라고 했을 때 나의 꼼꼼한 성격 그리고 어떤 세밀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을 어필하는 게 좋겠죠. 이처럼 장점들이 이 업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잘 어필하고 소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또 반면에 또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전 두 가지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내가 가진 단점을 장점화시키는 방법이 중요합니다. 자, 내가 가진 단점이 있어요. 하지만 그 단점이 특정 상황이 온다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단점조차도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어필한다면은 단점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. 두 번째는 보완점을 좀 말해주는 거예요. 이 단점을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. 근데 이 보완점을 이야기할 때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는 건 좋지 않아요. 이 단점을 이렇게 보완했습니다, 해결했습니다, 이게 아니라 단점이 마이너스였다면은 그거를 플러스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나의 단점이 조금은 뭔가 좀 어수선해요.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성격이야. 저 단점이잖아요. 근데 제가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들을 할 때 우선순위 계획을 세워봅니다. 이 계획을 계속해서 세워봄으로써 나중에 다른 업무들까지 효율성과 효과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취업 전문가가 직접 알려주는 취업 성공 꿀팁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? 저는요,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. 이런 정보들을요, 제 친구들이랑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. 아, 좋습니다. 네. 저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좀 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.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취업 전문가로서 취업 준비생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. 저는 뭔가 취업을 결정하기 전에 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.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게 결정하다 보면 정말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.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기업에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경험과 스스로의 가치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업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.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. 취준생 여러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취준생 파이팅!